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이 도와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개위 사법개혁특위 박영선 발음 왜 이렇죠? 박영선 위원장입니다. 네, 네. 발음 왜 이렇죠? 박영선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경원 의원하고 네. 코너 하다가 그때가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약 서울시장 경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고정만 날아갔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여기 나오는 게 더 좋은 일이었는데.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네. 자, 우선 조국 민정수석이 올린 글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이런저런 일들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런 일들은 민정수석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도와달라. 네. 이렇게 이런 거는 했고 이런 거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네. 했다는 것들을 보면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인사제도 개혁 이런 거 등등입니다. 이게 잘 됐습니까? 그건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네. 조국 수석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이것을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요. 네. 줄탁동기? 줄탁동기요? 네. 줄탁동기 아세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갑자기 긴장하시네. 예, 분명히 들은 말인데. 분명히 들은 말이시죠. 예. 닭이 알에서 부화하려면 예. 안에서 그 새끼 그 병아리가 이 껍질을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어미닭이 같이 팍 쪄줘야 이제 부화가 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어미닭의 힘,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줄탁동시. 사자성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그동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던 뭐 검찰의 과거사 청산이라든가 몇 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맨 앞에 내세운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인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그것은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고요. 네. 법을 바꿔서 이제 네.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예. 사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의 견인차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그 조정 역할을 제3자적 시각에서 했다는데 굉장히 큰 점수를 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검찰화 법무부가 그러니까 그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됐다 혹은 뭐 검찰 중심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탈검찰화 됐다고 하면 법무부에 근무하지 않는 한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조국 수석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게 물밑에서 이제 크다란 흐름을 잡아왔고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을 했죠. 법안을 제출하고 지금 사개특위에서는 그 법안을 토대로 네.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위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왔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소위에 임하고 있는데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그렇습니다. 보도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요. 예. 오늘 오후 2시에도 검경 소위가 열려요. 예. 오늘 회의가 상당히 참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알려지면 오히려 더 안 좋으냐면 예.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네. 조금이라도 더 법률안에 반영시키려는 그 노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위원장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치열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검찰도 경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는데 심지어는 사개특위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그분들을 좀 못 오시게 해달라고. 어떻게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말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아서 이 흔들린다. 뭐 중심잡기 어렵군요. 네.
그 정도로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아주 낮은 자세로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동안에는 언론에 사실 노출을 거의 안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지금 그 새끼 그 병아리가 알에서 막 부화되는 그 순간인데 이 어미닭의 힘,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탁 부화가 되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뭐 검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기존에 갖고 있는 권력을 내놓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사개특위 위원장이지만 2011년도에는 검경 소위 위원장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네. 입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하고 이인기 의원이 이제 여기에 찬성을 해줬는데 네. 이 두 의원이 2012년 총선에 못 나왔어요. 검찰에서 그분들의 그 아주 지나간 옛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막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개특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박영선 의원님 뭐 부린 거 없어요? 아, 저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시에 검찰의 권력을 좀 덜어내려고 했더니 네. 두 사람이 딱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그 네. 두 사람이 찍혔더라. 찍혀서 뭐 검찰이 이상한 막 그 소스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 다. 네. 그 자연스럽지 않고 검찰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던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지금 검찰한테 제가 그 얘기하면 본인들도 웃어요. 막강한 권력 기관이니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거는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검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기소를 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유죄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상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그걸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맞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제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다 분리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분리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큰 쟁점은 공수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수처, 공직수사처. 진짜 오래 들었어요, 공수처. 이게 한 20여 년 된 논쟁거리인데요. 단어는 진짜 오래 들었는데 이때까지 다 안 됐거든요. 우선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하죠. 결사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진도 어디까지 와 있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수처는요.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검찰의 정말 아픈 비극의 역사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뭐 최근 10년간의 그 일을 보더라도 뭐 BBK 다스 이명박 사건만 보더라도 BBK 검찰이 그 사실 거짓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국민적 반감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수 의원님도 있고요. 그 피해자시죠. 그렇습니다. BBK.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배를 탔었죠. BBK. 그리고 국민들이 공수처 하면 약 80%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은 논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의 외침도 사실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그렇죠.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사법농단. 법원과 검찰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수사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하면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가지고 지금 막 문제를 삼잖아요. 이것도 감찰반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또 특별감찰관의 그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밑에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대안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네. 사전에 네. 계속해서 감찰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말로는 옥상옥이다 이렇게 네. 점잖게 표현하는데 그 내심 무슨 게 있냐면 네. 이거 만들었다가 우리만 또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아, 의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의심은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영원히 뭐 자유한국당은 집권을 못하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여야가 항상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불안하다는 거겠죠. 글쎄요. 근데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공수처장을 본인들이 임명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논리를 펴요. 아, 공수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네. 공수처장은 자유한국당이 임명하겠다. 네, 예, 임명하게 해달라 이런 논리를 피는데 재밌네요. 저는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예.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어느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했다는 그것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있는 특검법 이걸 가지고 그냥 하자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특검은 네. 이게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사건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설특검을 상임특검제. 그러니까 항상 있는 특검. 그래서 기구특검화 하자는 거죠. 그거 뭐 공수처하고 비슷한 성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까지는 자유한국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바로 이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했어요. 약하다고. 아, 이 정도는 안 예, 된다고. 그렇지만 저는 해주자. 네. 그래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런 상임특검, 그러니까 기구특검화하는 것도 논의가 됐었어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공수처 아래 단계죠, 이게. 그렇죠. 말하자면. 공수처 아래 단계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약하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서 이석수 특감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결국 그 이석수 특감이 임명됨으로써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그리고 최순실의 예. 그 판도라의 상자가 발달이 열리는 됐죠. 네. 예. 실마리가 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나가면서 진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상설특검 네.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면 공수처까지는 아니어도 별도로 특검이 항상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상설특검을 해놓으면 예. 이게 마치 무슨 특검이 딜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죠. 예, 야당이 막 하자 그래갖고 예. 이제 뭐 여당이 이걸 안 그러면 받아주면 법안 통과시켜주지 않아. 막.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맑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 얼굴이 맑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살도 좀 빠지셨죠. 조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대단히 맑아지셨는데 네. 사격이 재밌나 봐요. 아니에요. 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요. 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쪽 그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맑아지셨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이게 공수처까지는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이 네. 공수처가 또 무산될 수도 있으니 상설특검 정도에서 그냥 네. 서로 합의하고 말 수도 있으니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제 요즘 조국 수석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트집 잡고. 조국 수석은 취임 첫 달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국 수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예. 모두가 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무서운 사실 권력기관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력기관 출신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갖다 놨으니까 사실상 권력 뒤에 검찰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조국 수석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비교적 균형된 시각으로 이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의 그런 어떤 그 위치, 무게감 이런 것에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막 지휘하고 뒤에서 네. 검찰도 흔들고 뭐 정권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나 조율하고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안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너무 맑다. 오늘의 주제가 맑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사법개혁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곧 국민의 힘이다. 어미닭의 그 마지막 하나를 쪼아주는 힘. 네. 현실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힘의 구도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까지 못 가고 상설 특검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러자 조국 수석이 이 내막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사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국민들은. 조국 수석, 내막을 알고 있는 조국 수석이 이제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벌린 것이다.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런 이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것 그것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네. 이유 중에 하나다. 네, 네. 알겠고 사정은 안 왔고 네. 저 2분 남았는데 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짚어주고 가십시오. 꼭 사개 특위의 사안은 아닌데 현재 뭐랄까요 이 이슈의 끝물이라고 보기 전인데 신재민 사무관 네. 같은 경우에 기재부. 네. 기재부에서 고발한 거를 유지해야 된다, 취하해야 된다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밝으신 분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제가 됩니까? 뭐 기재위원이니까. 예. 네. 저는 유지해야 될 이유도 있고 취하해야 될 이유도 있다. 유지해야 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유지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신이 하던 일을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 한 부분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한 부분만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책임감이 결여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취하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봐야죠. 크게 봐야 된다. 네, 크게 보고 크게 포용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네. 우려는 이런 거를 그냥 두면 국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견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다 나와서 얘기하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이제 그런 어떤 한 부분만이 부각되는 것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또 크게 신재민이라는 분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또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공직자에서 시민으로 돌아간 만큼 네. 시민의 네. 바람권도 있는데 네. 그 존중해야 된다. 네. 만약에 표를 하나 던진다면 어디에 던지십니까? 근데 둘 다 이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고 기재부 장관님이 취하해 시간 지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어떤가. 박영선 윤석.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인데요. 최근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의 주요